그녀의 입술이 내 귓가에 스치던 그 밤, 나는 그녀의 속삭임을 영원한 약속으로 믿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이 되었다. 민호 씨,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았고, 나는 복수의 불꽃을 품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나는 리민호,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런 남자. 내 삶은 안정적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지은과 만난 지 3년, 우리는 결혼을 꿈꾸며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 동료이자 연인, 김지은. 밝은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팀을 이끄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세상이 내 편인 것 같았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박태우 부장은 우리 팀을 독려하며 야근을 지시했다. 태우는 내 상사이자 지은의 멘토. 그는 항상 완벽주의자였다. 민호, 이번 건 내가 책임져. 실수하면 끝장이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내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 오빠. 우리가 함께라면 문제없어.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야근이 길어지며 사무실은 텅 비었다. 지은과 나는 복사기 옆에서 키스를 나누었다. 오빠,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야근은 안 할 거야. 우리 집에서 편히 살자.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녀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여자를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그 키스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리민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횡령. 내가. 프로젝트 자금이 5억 원이나 사라졌다는 소식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민호가. 설마 누군가 중얼거렸다. 태우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그랬어?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서로 끌려가며 나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없었다. 전화도 꺼져 있었다. 취조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내 컴퓨터 로그, 내 서명으로 된 서류, 은행 이체 기록.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나는 소리쳤지만 경찰은 코웃음 쳤다. 횡령범들이 다들 그래? 그날 밤, 감방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 왜 내 전화가 안 돼?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려 애썼지만 신세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왔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합의로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회사에서 해고될 겁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리 없어. 퇴소된 지 일주일 후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회사에서 모든 것을 압수당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지은은 사라졌다. 그녀의 아파트는 비어 있었고 공용 전화번호도 끊겼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민호야, 내가 왜 그랬어? 지은이가 너무 슬퍼하던데 한지인이 말했다. 지은이. 그녀가 슬퍼. 웃기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익명의 문자 한 통이 왔다. 민호야, 미안해. 나 태우 오빠랑 갔어? 내가 너무 무책임해서. 이게 내 탓이야. 지은의 번호였다. 나는 핸들을 쥔 채 울부짖었다. 차는 비를 뚫고 달렸다. 그녀의 말뜻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태우와. 내 상사와. 그 순간 배신의 칼날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들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태우의 SNS를 뒤졌다. 제주도 리조트 사진, 지은의 미소가 그 안에 있었다. 새 출발, 캡션이 적혀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주먹을 쥐었다. 너희가 내 삶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차례야. 복수의 씨앗이 싹 텄다. 먼저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은의 컴퓨터 접근 기록, 태우의 은행 거래. 내가 감방에 있을 때 그들이 회사를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5억 원은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었다. 누명을 씌운 건 지은이었다. 그녀가 내 서명을 위조하고 로그를 조작한 거였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나는 패소했다. 증언 부족으로 무죄지만 회사 피해 배상은 해야 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나는 무너졌다.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나의 가족마저 나를 버렸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랬어? 라고 울며 문을 닫았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아 하늘을 노려보았다. 지은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언젠가 갚아줄게. 시간이 흘렀다. 2년, 나는 작은 창고에서 사는 신세가 되었다.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밤에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태우는 이제 대기업 임원, 지은은 그의 부인. 그들의 행복한 사진이 SNS에 넘쳐났다. 나는 그 사진 하나하나를 저장하며 이를 갈았다. 기다려. 내 놈들의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내 전화가 울렸다. 지은의 번호. 민호야. 도와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복수의 무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전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밝고 자신만만하지 않았다. 민호야, 나 태우 오빠가 아파. 큰 병이야.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녀는 울먹였다. 나는 침묵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다. 태우가 아프다고. 그게 내 잘못인가?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물었다. 왜 나한테? 너희가 날 버린 지 2년이 지났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미안해, 민호야.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태우 오빠가 강요해서 내 탓으로 돌린 거야? 하지만 이제 후회해. 우리 딸이 태어났어. 미나라고. 그런데 태우 오빠가 암이래? 3기 수술비가 2억이야. 나 혼자 못 버텨, 딸.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단 말인가? 나는 전화를 끊고 벽을 주먹으로 쳤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이 달콤했다. 도와달라고. 내가 내 삶을 망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을 파괴할 복수. 지은을 이용해 태우를 무너뜨리고 그녀에게 영원한 죄책감을 심을 것. 하지만 서두를 수 없었다. 완벽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예전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몸. 민호야, 고마워 와줘서. 그녀가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피했다. 돈은 줄 수 없어. 하지만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그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희망. 그게 내 최후의 덫이 될 거야.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태우의 회사를 조사해볼게. 내가 말한 대로 그때 횡령이 그의 짓이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든 해줄게. 태우 오빠의 서랍에 옛날 서류가 있어? 내가 몰래 가져올게. 완벽했다. 그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였다. 며칠 후, 지은이 서류를 가져왔다.
태우의 비리 기록, 뇌물수수 증거. 하지만 나는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내가 해킹한 태우의 이메일에서 더 큰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회사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수십억. 이걸 폭로하면 그는 끝장이야.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 서류로 태우를 협박할 수 있어? 돈을 받아내면 의료비로 써. 지은은 충격받았다. 태우 오빠를. 그건 배신이잖아. 은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배신. 내가 날 배신한 것처럼? 이게 공평한 거야.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미나 때문에. 해줄게. 나는 안아주려는 그녀를 밀쳤다. 내 눈물은 가짜야. 진짜 고통을 보여줄게. 그 주말 태우의 병원에 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민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날 감옥 보낸 그 민호의 태우의 눈이 커졌다. 너 왜 여기? 나는 속삭였다. 지은이가 보냈어요. 도와주라고. 그는 헛웃음 쳤다. 지은이. 그년이. 하하, 믿을 게 못 돼. 나는 병실을 나서며 다짐했다. 너희 둘 다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옛날 사진을 꺼냈다. 지은과 나, 태우와 팀 식사. 그 행복했던 시절이 이제 독이 되었다. 밤새 계획을 다듬었다. 단계 1. 지은을 이용해 태우의 비밀을 더 파헤침. 단계 2. 언론에 유출. 단계 3.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듦. 마지막으로 그녀의 죄책감이 그녀를 삼킬 때까지. 하지만 복수는 쉬운 게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 지은에 대한 옛사랑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를 정말 파괴할 수 있을까?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거울 속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차갑고 미소가 비틀려 있었다. 그래, 해야 해. 이게 정의야. 지은과의 만남이 잦아지며 그녀는 점점 나에게 의지했다. 민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태우 오빠는 요즘 이상해. 나한테 화를 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태우에게 익명으로 서류를 보낸 터였다. 그는 이제 지은을 의심할 거야? 좋아, 갈등이 시작됐어. 어느 날 지은이 울며 왔다. 태우 오빠가 날 때렸어.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자업자득이야. 계속해. 그녀의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흔들렸다. 이게 정말 옳은가? 하지만 곧 감옥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태우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은 절박했다. 민호야, 제발 돈 좀. 대출이라도. 나는 거절했다. 증거를 더 모아. 그럼 내가 투자할게. 그녀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녀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 미나, 그 아이, 지은의 모든 약함이 거기 있었다. 나는 미나의 사진을 봤다. 지은의 미소를 닮은 귀여운 여자아이. 이 아이를 이용하면 아이디어가 스쳤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복수는 천천히, 깊게 파고들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내 삶은 복수에 사로잡혔다. 낮에는 여전히 배달을 했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태우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젊었을 때 비슷한 비리로 동료를 함정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그 동료는 자살했다. 태우야, 내 업보가 왔어. 나는 그 이야기를 지은에게 흘렸다. 태우가 전에 사람 죽인 적 있어? 내가 모르는 비밀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나는 더 밀어붙였다. 서류바에 내가 가져온 그 중에 힌트가 있어. 그녀는 밤새 서류를 뒤졌다. 다음 날,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왔다. 맞아. 태우 오빠가. 왜 날 속였어? 나는 위로했다. 나도 그랬어. 너한테 배신당한 기분. 그녀가 내 품에 안겼다. 예전처럼. 민호야,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우랑 헤어지고 내 심장이 요동쳤다. 사랑. 아니, 이건 복수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체온이 내 결의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아직 안 돼. 얘 태우를 먼저 무너뜨려야 해. 태우는 병원에서 나를 불렀다. 너 지은이랑 무슨 짓이야? 그 서류는 내 짓이지.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나는 웃었다. 부장님, 이제 제 부하가 아니에요. 당신 비밀 다 알아요. 그는 헐떡였다. 돈 줄게. 1억 사라져.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병실을 나서며 나는 언론에 첫 제보를 했다. 익명으로. 다음 날 뉴스에 떴다. 대기업 임원 뇌물 스캔들에 태우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가는 폭락했다. 지은은 패닉에 빠졌다. 민호야, 이게 내가 한 거야? 태우 오빠가 자살할지도 몰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감옥 보냈을 때 그런 생각했어?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제발 멈춰. 미나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못 살아 이민아. 그 이름이 내 약점이었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아이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 하지만 곧 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날 버린 그날. 아니, 이건 그들의 죄야. 태우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정은 이미 파탄났다. 지은은 그를 피했고 그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내년이 다 망쳤어. 민호 그 새끼랑 다시 붙은 거지. 지은은 부정했지만 태우는 폭발했다. 경찰이 불려왔다. 가정폭력 신고. 뉴스에 또 실렸다. 임원, 아내 폭행. 나는 그 장면을 지은에게서 들었다. 민호야, 도와줘. 태우 오빠가 미쳤어. 미나를 데리고 나가야 해. 그녀의 절박함이 내 승리였다. 좋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고백해. 공공연하게. 지은은 동의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전 연인을 누명 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태우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두 번째 발작. 이번엔 회복 불가.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은을 만났다. 이제 끝났어. 내가 원한 대로.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민호야, 이게 정말 복수였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속삭였다. 맞아. 내가 날 만든 것처럼 그녀가 내 뺨을 때렸다. 넌 괴물이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괴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날 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복수가 가까워질수록 내 영혼이 텅 비어갔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증오. 거울 속 나는 더 야위고 눈은 붉었다. 지은의 고백 후 그녀는 미나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피신했다. 태우는 혼수 상태.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왔다. 태우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다. 주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은은 매일 나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미나가 아파. 병원비가 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돈을 보냈다.
적은 액수로.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나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였다. 나는 가짜 증인을 만들었다. 옛 동료를 매수해 태우의 과거 자살 사건을 폭로하게 했다. 박태우가 동료를 죽였어요. 증거 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자 세상이 들끓었다. 태우의 가족이 그를 포기했다. 형제들이 내 탓에 우리도 망했어 라고 저주했다. 지은은 나를 찾아왔다. 민호야, 왜 이렇게까지 해? 태우 오빠가 죽을 것 같아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가 날 안아줬던 것처럼 그 포옹 속에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머리 냄새, 따뜻함. 아니, 이건 함정. 나는 그녀를 밀치고 말했다. 태우가 깨어나면 내가 그를 버린 걸 알게 돼. 그게 내 벌이야. 태우가 깨어났다. 혼수 상태에서 벗어난 그는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TV에서 본 그 장면? 지은은 병실로 갔다. 나는 몰래 따라갔다. 문틈으로 봤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오빠, 나도. 잘못했어. 그 순간 질투가 치밀었다. 아직도 그를 사랑해? 나보다. 나는 참지 못하고 병실로 들어갔다. 로맨틱하네. 하지만 끝났어. 왜 태우가 나를 봤다. 너, 이 새끼.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지은이 소리쳤다. 민호야, 그만해. 이젠 용서해줘. 용서? 그 단어가 내 귀를 때렸다. 용서. 내가 감옥에서 내 고통을 알기나 해? 싸움은 격렬했다. 태우가 약하지만 그의 주먹이 날 스쳤다. 나는 그를 제압하고 속삭였다. 내 인생 끝났어. 지은도 곧 내 곁을 떠날 거야. 이 지은이 나를 끌어냈다. 복도에서 그녀는 울부짖었다. 넌 날 사랑했었잖아.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대답했다. 사랑. 내가 그걸 배신했어. 이제 난 증오만 남았어. 그날 후 지은은 나와 연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미나의 병이 악화되었다. 백혈병. 수술비 3억. 그녀는 다시 나에게 왔다. 민호야, 마지막 부탁이야. 돈만. 제발. 나는 제안했다. 좋아. 하지만 태우의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넘겨? 이혼하고. 그녀는 망설였다. 그건 미나한테 나빠.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태우는 알았다. 지은아, 배신자. 그의 외침이 병원을 울렸다.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삼켰지만 구조되었다. 뉴스에 임원 자살 미수. 그의 명예는 완전히 추락했다. 지은은 서류에 사인했다. 이제 됐어. 미나 수술해줄래? 나는 돈을 주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마지막 적금이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은아. 나는 그녀에게 영상을 보냈다. 그녀가 태우를 누명 씌우는 장면, 내가 몰래 녹음한 고백. 이걸 경찰에 보낼게. 내 죄를 청산할 시간.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민호야, 제발. 미나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미나. 그 아이는 무죄야. 하지만 너는 아니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죽여줘. 차라리 날 죽여.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 이게 복수인가? 그녀를 이렇게 만드는 게? 밤새 고민했다. 복수를 마무지을까? 그만둘까? 새벽에 결심했다. 끝내야 해. 하지만 공정하게. 은하는 경찰에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말했다. 이번엔 봐줄게.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그녀는 울며 사라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태우가 회복되며 그는 나를 고소했다. 리민호, 내가 날 망쳤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날 누명 씌웠습니다. 증거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지은도 증인으로 불려왔다. 그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맞아요. 우리 탓이었어요. 태우는 유죄. 감옥행. 지은은 무죄지만 사회적 낙인.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빈집에서 나는 울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재판 후 내 삶은 고요해졌다. 태우는 감옥에서 썼고 지은은 미나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 나는 다시 직장을 구했다. 작은 IT 회사, 안정된 일상.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지은의 눈물, 태우의 절규. 복수는 나도 죽였어. 어느 날 지은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호야, 미나가 수술 잘 받았어. 고마워. 하지만 나 후회로 살고 있어.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답장을 썼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마, 내 죄를. 그 후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민호야, 나 새 남자 만났어. 착한 사람이야. 질투가 스쳤다. 또 배신할 텐가.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다. 태우가 감옥에서 나왔다. 3년 만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호야, 미안해. 다 내 잘못이었어.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지은과 그는 한숨 쉬었다. 야망 때문이었어. 내가 너무 잘나서. 질투했어. 지은이는 나한테 속은 거야? 그의 고백에 내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인간은 다 약해. 나는 그를 용서했다. 가봐. 새로 시작해. 그는 울며 갔다. 그날 나는 지은에게 말했다. 태우 만났어. 그는 후회해. 지은은 놀랐다. 민호야, 너애 정말 용서한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제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미나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지은이 서울로 올라왔다. 민호야, 미나가 너 만나고 싶대. 나는 동요했다. 아이를 만났다. 공원에서. 삼촌, 엄마가 삼촌 이야기 많이 해. 미나의 미소가 지은을 닮았다.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희망이야.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태우가 다시 비리를 저질렀다. 이번엔 감옥 친구와 뉴스에 떴다. 전직 임원, 재범, 그는 체포되었다. 지은은 무너졌다. 또 왜 이렇게 돼? 그녀가 나에게 왔다. 민호야, 도와줘. 태우 오빠가. 이번엔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도왔다. 변호인을 소개하고 증언을 했다. 그는 변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태우는 집행유예. 감옥 대신 사회봉사. 지은은 감사했다. 민호야, 내 덕분이야. 너 사랑했어. 지금도 그 고백에 내 세상이 흔들렸다. 사랑. 복수의 끝에 사랑.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하지만 늦었어.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 포옹은 치유였다. 복수의 불꽃이 꺼지고 남은 건 회상. 나는 새 연인을 만났다. 평범한 여자. 그녀와 산책하며 과거를 털어냈다. 그러나 마지막 반전이 왔다. 미나의 DNA 검사, 지은의 바람으로 태우가 아닌 내 아이였다. 지은이 울며 말했다.
그때 태우와 헤어지기 전에 미안해 충격. 내 딸. 복수의 열매가 이렇게? 나는 미나를 안았다. 아빠야,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 미나를 알게 된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은과 나는 공식적으로 재결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나를 위해 함께했다. 주말마다 공원, 학교 행사, 태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사회봉사를 하며 변했다. 민호야, 고마워. 내가 날 살렸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밤에 지은의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그녀의 배신, 내 증오, 상담소를 찾았다. 트라우마예요. 복수가 당신을 갉아먹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그래, 나도 피해자였어. 지은은 미나를 키우며 일했다. 작은 카페. 민호야, 나 행복해. 내 덕분에 그녀의 미소가 예전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봤다. 이게 진짜 사랑인가?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데이트, 여행. 제주도에서 그 옛날 리조트 앞에서 키스했다. 이번엔 영원히. 태우는 새 삶을 시작했다. 결혼, 아이, 그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 과거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제 친구로 지내자. 나는 답했다. 그래. 다 지나갔어. 미나가 자라며 그녀는 물었다. 아빠, 왜 엄마 아저씨랑 싸웠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이제 화해했어. 미나의 웃음이 내 상처를 채웠다. 5년 후 나는 성공한 사업가. IT 스타트업. 지은과 결혼했다. 미나의 결혼식에서 태우가 축가를 불렀다. 축하해. 친구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았다. 고마워, 형.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배신의 고통은 잊히지 않았지만 용서가 더 강했다. 삶은 공평했다. 잃은 걸 되찾고 더 큰 걸 얻었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밤에 그 전화가 떠올랐다. 도와줘. 그게 시작이었고 끝. 이제 나는 웃는다. 인생은 드라마야. 하지만 해피엔딩도 가능해.